네, 안녕하세요. 탁튜브 김탁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컴플란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은 절대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 아무래도 지난주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 시장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그동안 좋았던 주도주들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조금 더 힘내시고요. 지금 오늘 그래도 시장을 좀 주도했던 몇 개 섹터 중에 조선주가 좀 눈에 띄고, 제가 지난주에도 조선주 업데이트 한번 드리고 한 달 전쯤에도 조선 관련해서 인덱스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조선주도 시세를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4%, 한국조선해양 한 2% 정도, 미포가 거의 8% 가까이 올랐고요. 하나엔진도 5.5%, 세진중공업이 12%, 현대임스도 5%, 기자재 뭐 어, 조선회사들 기자재 전체적으로 가리지 않고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한 달 일주 수익률 보면요. 현대중공업 13%, 한국조선해양 12%, 미포 14%, 하나엔진도 6%, 세진중공업도 14%, STX중공업도 11%. 전체적으로 엔진 기자재, 그다음에 조선회사들 다 정말 주가 좋았고,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한번 보면 현대중공업 수급 보면요. 6월 달 들어와서 거의 5월 말부터 드라마틱하게 기관들 매수세가 많습니다. 특히 투신 쪽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투신들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좀 길게 사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신들이 조금 현대중공업을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지난달에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물량을 한 3% 정도 시장에다 내다 팔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 오버행에 대한 어떤 그런 물량들이 소화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특히 어제는 외국인들이 100억 이상 오랜만에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살짝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조선회사인데 8% 가까이 올랐죠. 현대미포도 최근 들어와서 5월 말부터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200억이나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현대미포에 대해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팔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미포를 기관이 200억이나 사면서 오늘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는 것 같고요. 수급 추천이 누가 많이 샀을까? 투진도 샀는데 연기금이 정말 많이 샀네요. 연기금 지금 약간 잘렸는데요. 연기금이 150억을 샀습니다. 150억.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현대 미포가 시가총액이 그래봤자 3조 정도 되는데 150억이라는 큰 규모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미포를 좀 땡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같은 조선사인데 삼성중공업은 기관들이 계속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의 매도가 많아요. 그래서 연금은 삼성중공업을 좀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왜냐하면 작년에 삼성중공업이 제일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삼중에 가장 많이 턴을 했고 LNG 수주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삼중에 대해서 작년에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포와 현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퍼포먼스가 부진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금에서 아무래도 MP 조정, MP까지 아니어도 AP, MP는 모델 포트폴리오고 AP는 액티브 포트폴리오인데 아무래도 이런 조정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삼중을 좀 팔고 미포를 사는 그런 흐름. 네, 이렇게 조금의 조선 섹터 내에서 약간의 포지션 변화를 좀 일부 주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조선 섹터의 전체적으로 섹터 비중을 늘리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거든요. 업종의 비중을 한 번에 웨이트하기보다는 그 업종 내에 소위 말하는 그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종 섹터의 A 종목을 사고 B를 팔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사면서 기아차를 파는 이런 식인데요. 지금 약간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오션도 지금 기관이 샀다 팔았다,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나오션은 추세가 없습니다. 추세가 없어요. 연금이 사는 듯 하면서 또 사모펀드 팔고 있고, 그래서 하나오션에서 보면 약간은 추세가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럼 오늘 조선주가 왜 올랐을까? 제가 지난주에 뉴스에 급하게 제가 뉴스 업데이트 드렸던 요겁니다. 요게 이제 환경에 크게 기사가 났는데요. 중국에 점령당했더니 반전 4.7조 수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3위 선사, 네, CMA, 예, CMA 프랑스 선사죠. 이 회사랑 지금 MOU 같은 협상을 맺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확실시. 글로벌 3위 선사 계약이 확실시 된다. 18척에 2028년 인도 계획이 있다. 이게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사실 중국이 거의 독식했습니다.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싹쓸이 했는데, 지금 한국 조선사한테도 글로벌 선사들이 컨테이너 선을 발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컨테이너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경쟁력을 잃었다. 중국의 낮은 비용을 감당 못한다. 그리고 중국은 도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받았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제 중국도 캐파가 많이 찼다는 겁니다. 캐파가 많이 찼다. 네,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한국 컨테이너 발주가 좀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2억 불이 넘어갑니다. 2억 불이. 2억 불이 넘어가는 뭐 선종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고가의 그 발주를 냈는데 중국 캐파가 꽉 찼다라는 거고 이거는 동시에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미중 분쟁이 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선사들이 물론 유럽의 선사가 미중 분쟁 때문에 본인들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한 기류들 아무래도 한국에 수혜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저희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하지만 이런 흐름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3.5년 이상의 도크가 꽉 찼어요. 도크가 찼는데 컨테이너 도크는 일부 있었을 거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그렇다고 내년, 내후년 그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2027년, 2027년, 28년 뭐 그런 거잖아요. 2028년, 28년도 인도라니까 2027에서 28년도 도크가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누가 발주 내로 인콰이리가 들어와, 인콰이리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인콰이리 들어와, 가격 제시해, 뭐 1.7억 불 제시해.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이런 거죠. 지금 전형적인 셀러 마켓.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셀러 마켓이라는 거고요. 이런 브레이크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칼럼인데요. 21세기인데 15,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방이. 자, 이거는 어떤 의미죠?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 소위 말하는 운하가 없을 때. 어떤 운하죠? 바로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가 없을 때를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잘렸는데요. 잠깐. 네, 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하면 자, 예전에 수혜주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희망봉으로 영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이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네. 근데 수혜주나가 뚫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 배를 공격하고 유럽 배를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이제는 이 칼럼을 읽어보면요. 저도 저번에 한번 그 제가 업데이트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선사들이 이제는 요거를 이렇게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거를 상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상수. 이게 변수가 아니고 야,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운, 운항 거리가 길어지고 큰, 큰 배가 필요한 거죠, 오히려. 한 번에 가니까. 이런 부분은 해운사한테도 나쁘지 않지만 조선사한테 상당히 좋은 거다. 네. 뭐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에즈 운하의 물동량이 452만 미터톤에서 지금 182만 톤으로 확 내려갔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희망봉은 363만 톤에서 763만 톤으로 거의 두 배가 늘었다라는 거죠. 스웨즈 파나마도 지금 169만에서 105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건 기후 변화 때문에 그죠? 가뭄. 네. 지금 사실 운하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게 사실 큰 뉴노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 존허브스 4대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로고 3년 이상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셀러 마켓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진짜 이런 흐름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전쟁 기후변화로 전선종의 해운사들이 현금융 재무구조가 너무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간 노후선의 교체 사이클 네, 다 왔다. 최소 10년 이상의 노후선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신규 먹거리, 탄소 중립, 방위산업 이러니까 이게 듀얼폴로 가는 거고 VLGA 암모니아 가스선이 나오는 거고 방위산업은 최근에 하나오션이 그죠? 하나오션이 필리를 인수했죠. 그죠? 필리를 인수했고 필리조선소를 추가로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많은 그 방산 관련된 지금 관련된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지금 조선주들이 어려운 장에 랠리를 하고 있어서 업데이트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방산, 음식료 관련된 섹터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안녕.